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산림치유원과 동학공원 등 해를 넘기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스키장과 눈썰 매장에 벌써부터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부분이 이번 주에 겨울 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도 이번 주면 방학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비가 오다가 오후에 차차 그치겠으며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해를 넘기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혁명기념공원 모두 국비사업 전환에 실패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조기 대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동남권 산림치유원처럼 박근혜 정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국비가 지원된 동남권과 달리 전북에는 시설비의 절반,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자 결국 올해 설계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전에 국비가 투입됐던 동학혁명기념공원도 올해부터 정부 입장이 바뀌며 50%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받았습니다. 역시 도와 정읍시가 반발했고 올 하반기 착공이 미뤄지면서 올해분 예산 50억 원도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업 추진의 명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국가가 100%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제주 4.3공원, 부산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전에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것과 비교해도 뚜렷한 지역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부는 한술 더 떠 동학기념공원의 사업 기간까지 1년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도는 내년 대선을 전후해 두 사업의 예산 기조를 바꿔보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들어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공공공사 발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 도내에서 부안 4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비롯해 군산 가산지구와 여러 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 등 404억 원의 공공공사 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조달청을 통해 공사 256건에 5천억 원 상당이 발주됐지만 전국 대비 4.2%를 차지해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저가격 보상제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시범 실시 대상이었던 무화 배추가 시장 가격 폭등으로 기준 가격을 웃돌아 농가 보상이 불필요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는 각 시군별로 대상 품목을 2개씩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으면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고 소멸돼 매년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상당수 초등학교가 이번 주 겨울 방학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일부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가운데 초등학교의 절반이 오는 23일 겨울 방학을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7일부터 대부분 방학을 시작합니다. 개학은 초등학교의 경우 2월 1일에 188곳으로 가장 많고 2월 6일 전후에 대부분 학교의 겨울방학이 종료됩니다. 한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스키장과 눈썰 매장에 인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얀 설원을 가로지르는 짜릿함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오히려 반가운 표정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유산 기슭이 순백의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눈 덮인 비탈을 이리저리 누비는 재미에 한겨울 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스키와 보드 위에서 즐기는 빠른 스피드에 일상의 피로를 훌훌 날려버립니다. 오랜만에 타가지고 몸은 안 풀렸지만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아요. 처음 배우는 스키가 신기한 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미끄러운 눈길에서 엉금엉금 발걸음을 떼어보지만 이내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어서 배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스키 타는 거라서 재밌게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썰매들이 바람을 가르며 언덕을 내려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딸이 이제 탈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타러 왔는데 내려오면서도 좋아하고 눈도 보고 눈사람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주말과 휴일 무주 덕유산을 찾은 관광객은 15,000여 명. 겨울이 깊어지고 스키 슬로프가 모두 개방되면 방문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전라북도 지방은 월요일인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려 5mm의 강우량을 기록한 뒤 오후부터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시 농부들이 제설 작업에 투입됩니다. 전주시는 트랙터를 가진 시 외곽 지역 주민 40명을 시민 제설단원으로 임명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분담구역을 설정해 제설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즉각적인 제설 작업에 한계가 있었던 시 외곽 지역에 시민 제설단이 참여하면 빠른 제설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주 역사시설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주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시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이 2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지만 이용객 1인당 평균 사용 면적은 0.23제곱미터로 전국 KTX 주요 정차역 가운데 가장 비좁고 낙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고용 창출과 수출 대체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배정된 중소기업 예산 285억 원의 지원 기준을 기업 성장 촉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삼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수출 실적보다는 수입 대체 효과와 고용 창출의 배점을 우선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도 간소화해 창업 기업도 손쉽게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충남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업을 2대, 3대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후 충남은 이 가업 승계 기업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장수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신원식 기자입니다. 기름을 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깨를 담은 자루가 줄을 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방앗간은 단골 손님들의 사랑방으로 변했습니다. 방앗간이 이곳에서 처음 문을 연 것은 지난 1930년. 80여 년 동안 한자리에서 3대가 가업을 이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판이 바뀌고 기계도 현대화됐지만 손님에 대한 신용과 가업에 대한 자부심은 한결같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수십 년째 발걸음을 하는 사이 방앗간은 이제 4대째 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는 곳이 아버님이나 제 할아버님이나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 쭉 한 40년을 지켜와왔기 때문에 아들도 저마냥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974년 문을 연 천안 인쇄소입니다. 집안 공투에 벽돌을 쌓고 시작한 인쇄소가 시대 변화에 맞게 사업을 다각화하며 2대에 걸쳐 43년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요즘 같은 어려운 각박한 상황에서 중소 조그만 기업체를 가지고 43년 동안 나의 인쇄 문화를 선도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충남경제진흥원은 이 같은 가업 승계 기업의 사업 노하우를 발굴하고 장수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는 11개, 올해 17개 업체가 소상공인 가업 승계 기업으로 선정돼 경영지원 자금 등이 지원됐습니다. 가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가업 승계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취업 패러다임으로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화재 사고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전통시장 전기 안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지난달 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53개 전통시장의 점포 6만여 곳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낡은 전선이나 전열기구의 누전 또는 합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김치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전주시 향토 전통 음식심의회는 발효식품으로 슬로시티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김치를 전주 향토 전통 음식으로 선정했다며
전라북도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전주 향토 전통 음식으로는 기존의 비빔밥과 돌솥밥, 한정식, 콩나물 국밥뿐 아니라 전주 백반과 오모가리탕, 패백 음식이 지난해 추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체납된 지방세는 모두 742억 원으로 지난해 체납액보다 무려 18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체납액이 32.7%나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 증가율 12%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한우값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한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한우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16,050원으로 전월 대비 한두당 6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소폭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한우 등심 1등급 소비자 가격은 79,460원으로 지난 9월에 비해 340원 내린 게 전부입니다. 이처럼 도소매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복잡한 유통 과정 때문입니다. 도축과 경매, 가공과 소매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유통 거품이 낄 수밖에 없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비싸다며 한우를 외면하고 값싼 수입소만 찾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한우 소비 시장은 더 얼어붙게 돼서 한우 산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 소비를 확대하고 수입 쇠고기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이번 기회에 복잡한 유통 구조를 뜯어고치는 동시에 도소매 가격 연동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업계는 소포장 선물 세트와 저렴한 외식 메뉴 출시 등 가격 대비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 감추어진 기회를 찾아 한우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소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완주군의 지역 화폐인 으뜸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매사냥 체험 홍보관이 지난해 준공됐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완주 으뜸 상품권이 발행 1년 6개월 만에 10억 원 가까운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역 화폐로 처음 발행된 완주 으뜸 상품권은 첫해 3억 원대의 매출이 올해 7억 원 가까이로 급증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건전할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으뜸 상품권 사용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이 매사냥 체험 홍보관을 준공하고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진안군 백운면에 들어선 체험 홍보관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것으로 교육장과 응방 등을 거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 및 홍보 활동이 열악하여서 이를 개선하고자 본 체험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비지정 문화재 실태 조사를 벌여 향교와 사원, 가옥 등 관내 148개 시설이 법적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목록화해 보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에서 아열대 과일 재배에 성공해 대체 소득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황금향과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등 아열대 과일을 보급한 결과 현재 16개 농가에서 재배에 성공해 로컬 푸드 등에서 직거래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술 교육과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비롯한 신기술 보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체 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순창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서울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됩니다. 순창구는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실시한 학교 급식쌀 선정품 평회에서 순창 친환경 쌀인 희망 햇쌀이 포함돼 내년부터 2년간 100톤을 납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0대 이상 범죄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0년 7천여 건에서 2014년에는 9천여 건으로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범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2004년 3.3%였지만 2014년에는 8.9%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모레 예원당에서 한 해 동안 사랑받은 공연을 엄선한 송년 국악잔치를 펼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22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세월 속 변해가는 것들의 쓸쓸함을 전하는 연극 나루터 2016이 22일부터 나흘간 창작 소극장에서 선보입니다. 강예빈 양의 미산제 판소리 흥보가 완창 발표회가 오는 22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사람과 쌀을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와 조형 작품이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개꿈 콘서트가 오늘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가 내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MBC 임신육아교실이 내일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세계 희귀 절지동물 특별전이 24일부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순창군 고추장 민속마을이 오는 23일부터 임시주차장을 눈썰매장으로 조성해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비가 오다가 오후에 차차 그치겠으며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남원 12도 등 11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